경우의 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합의 법칙 박스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M,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N이라고 했을 때, 자, A 또는 B 사건, A 사건 아니면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대요. 자,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또는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둘 다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A와 B 둘 다 모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중 하나만 발생할 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필기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하는 게 A 사건과 B 사건에서 겹치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는 요거는 좀 제외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음식점 또는 B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선택할 메뉴의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A 음식점에서는 피자, 파스타, 라면을 판다라고 할게요. 라면이 낀 게 좀 이상하지만 그렇다 칩시다. B 음식점에서는 라면, 우동, 만두, 김밥 이런 거를 판대요. 그러면 각각 세 가지, 네 가지니까 그냥 더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라면이 겹치죠. 그래서 선택할 메뉴에서 겹치는 라면 한 가지는 빼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뒤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보기 1, 2번 한번 꼭 풀어보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과 집합에서 A 사건하고 B 사건이 겹치는 게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나눠봤는데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 말은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합집합의 그 개수는 각각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교집합을 빼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더해주면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기 3번도 지금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곱의 법칙 다 푼 학생들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어요. 자, A 사건,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MN이라고 했을 때, 자, A, B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일어난다니까 완전 시간의 일치를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모두 발생할 때의 경우의 수는 자, 수영도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되는 M 곱하기 N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M 곱하기 N 모두 일어날 때는 곱셈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기 4번에 봤더니 과학, 사회, 제2외 국어 각각 4개, 5개, 3개의 과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 과목하고 사회 과목 중 하나씩을 선택해서 공부한다. 그럼 여기 AND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항상 과학과 사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모두 발생해야 하는 거죠. 그럼 과학은 4가지, 사회 5가지니까 4 곱하기 5 해서 20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줘야 합니다. 자, 기본 문제 29-1인데요.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졌는데 나오는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합의 최소값은 2고요. 최대값은 12입니다. 2부터 12까지의 범위에서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그럼 4가 되는 경우를 다 수작업으로 찾아봐야겠죠. 1, 3, 2, 2, 3, 1. 자, 1, 3하고 3, 1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주사위가 A, B로 구별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 8이 되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2, 8, 3, 5, 4, 4, 5, 3, 6, 2. 이렇게 총 5개가 생기죠. 그 다음 12가 되는 건 6,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 5가지, 1가지 더해서 9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2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상 여기 빨간 글씨 정석 한번 볼게요. 자연수행을 소인수분해 줬더니 A의 알파제곱, B의 베타제곱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 더한 것들의 곱이 되겠고요. 양의 약수의 총합은 자 A의 알파제곱의 약수가 되는 1부터 A의 알파제곱까지를 다 더해주고 B의 베타제곱의 약수가 되는 1부터 B의 베타제곱까지를 모두 더해준 다음에 서로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게 공식은 이런가 보다 하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과거에도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 알파제곱 곱하기 B의 베타제곱입니다. 먼저 A의 알파제곱의 약수를 모두 다 써보겠습니다. 1, A의 1제곱 1은 A의 0제곱이었죠. A의 제곱 여기서부터 A의 알파제곱
자, 이거 몇 가지 경우가 만들어졌죠? 약수가 그렇죠. 알파보다 하나 더 있네요. 알파 플러스 1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b의 베타 제곱도 역시 약수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b의 1제곱, b의 제곱부터 b의 베타 제곱까지 해서 베타 플러스 1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n이라는 자연수의 약수를 만드는 방법은 왼쪽에서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하나 선택해서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약수 1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왼쪽의 1과 오른쪽의 1이 만난 겁니다. 약수 b의 제곱은 그렇죠. 왼쪽의 1과 오른쪽의 b의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수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곱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총합은 지금 이것들이 모두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지는 이 상황들을 다 만들어 보려다 보니까 1부터 A의 알파 제곱까지 더한 것과 1부터 B의 베타 제곱까지 더한 식을 서로 곱셈을 해주면 빠짐없이 왼쪽의 것과 오른쪽의 것의 이제 결합 형태로 곱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이들의 약수의 총합. 이건 지금 공식 알려준 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소인수분해 해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이니까 개수나 총합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개가 되는, 자, 이 개수를 구할 때 항상 지수에다 1을 더해가지고 곱셈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개수가 20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네모의 19제곱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숫자 엄청 커지겠죠? 그 다음에 20이라는 거를 10 곱하기 2라고 분석을 해서 그럼 네모의 9제곱과 네모의 1제곱의 형태의 수였다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4도 가능하니까 네모의 4제곱 곱하기 네모의 세제곱도 가능합니다. 또 5 곱하기 2 곱하기 2도 가능하죠. 이러면 네모의 4제곱, 네모의 1제곱, 네모의 1제곱인데, 자, 이 수가 원래 이 수가 큰 수가 아니라 가장 작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밑을 작은 숫자부터, 특히 지수가 큰 부분의 밑에 작은 숫자인 2를 써줘야겠죠. 여기 2, 3, 2, 3, 2, 3, 5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더니 제일 작은 수가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 2의 거듭제곱이 이거 4제곱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얘네 이거 둘의 대소는 어떻게 비교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2의 4제곱 똑같고 3의 세제곱은 27인데 이건 15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맨 오른쪽 게 제일 작은 수였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길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경우의 수가 각각 몇 가지씩인지 써놨는데요. A에서 P를 거쳐 B를 가니까 A에서 P 가는 것과 P에서 B 가는 것 모두 일어나야 하니까 경우의 수의 곱셈, 그렇습니다. 3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는 P를 거쳐가는 길, Q를 거쳐가는 길입니다. 그럼 P를 거쳐가는 거는 3 곱하기 2고 Q를 거쳐가는 거는 2 곱하기 4인데 P 또는 Q를 거쳐가는 거죠. 둘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들 사이에는 덧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괄호 3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재미있는 문제 29-4 나왔습니다. 철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정육면체를 3개 쌓아 올린 거네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정육면체에서 맨 아래에 여기 보이는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우리 숫자 써서 이렇게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출발 지점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죠?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위로 올라가는 거 한 가지, 저 앞쪽으로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2칸 이동해서 갈 수 있는 데가 파란색으로 숫자를 써놓은 지점이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보이는 요 2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1하고 1이 만나서 더해지는 거죠. 위에 2도 여기 1과 여기 1이 더해진 거고요. 아래에 있는 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2개의 1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도착 지점에는 2가 몇 개 만나요? 3개 만나니까 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에서 여기 이 대각선 방향으로 3칸을 이동하는데 이 3칸 이동해서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가야겠는데, 자,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정석 연구에 보면 PQRS가 있는데 APB로 가거나 AQB로 가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PQ를 모두 지나는 거는 겹치니까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ARB로 갈 수도 있고 ASB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ARSB, RS 모두 거쳐서 가는 거는 빼줘야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A에서 일단 P까지 가는 거는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거 2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P에서 B 가는 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A에서 Q 가는 거는 몇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6가지였죠. Q에서 B 가는 거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PQ를 모두 지나는 거는 요렇게 가는 2가지와 요로 무조건 1가지 있고 요렇게 가는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4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 12 더하기 12에서 4를 빼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RS 여기에서도 이제 AR까지 가는 거 1가지, R에서 B까지 가는 거는 1, 2, 여기 1이고 3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3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A에서 S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거, S에서 B 가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1, 1, 1 해서 2, 3, 3가지죠. A에서 S 가는 거 3 곱하기 1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ARSB로 가는 거는 1가지, 1가지, 1가지. 그래서 결국 1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에서 1을 빼니까 5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PQ하고 RS는 동시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둘이 서로 또는의 관계입니다. 5의 관계니까 어떻게 해줘라? 두 경우의 수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20과 5의 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엔 색칠하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이거 중등 과정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자, 지금 내용은 똑같아요. 뭐 5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부나 일부를 써서 칠한대요. 다만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되지만 이웃한 곳은 달라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원형이 아닌 배열에서는, 일반적인 원형 아닌 배열에서는 인접한 면이 많은 데부터 경우의 수를 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정하는 순서를 선생님이 1, 2, 3, 4, 5 동그라미를 쳐서 써놨어요. A가 인접한 면이 4개니까 여기 제일 먼저, 그 다음에 C는 3군데랑 인접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2번째, D도 3군데죠. 뭐 C를 먼저 썼으니까 얘는 3번째, 그 다음에 B는 2군데니까 4번째, E도 2군데니까 5번째, 이런 순서로 정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는 5가지 가능한데 C는 어때요? A에 칠한 거 못 칠하니까 4가지가 됐죠. 그 다음에 D는 AC랑 다른 색을 써야 하니까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B는 AC와 역시 다른 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 색은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은 거 3가지. 그 다음에 E도 AD와 다른 색을 써야 하기 때문에 2가지를 제외해서 결국 3가지가 됐다. 그래서 여기는 5, 4, 3, 3, 3을 곱해주니까 540이 됩니다. 좋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형 배열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좀 어렵고 중요한데요. 자, 원형 배열은 뭐냐면 마주 보는 면이 이제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눠서 구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알 거예요. 일단 인접한 면이 제일 많은 데가 A니까 여기로 먼저 정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 삥 돌아가는 거니까, 삥 돌아가는 원형 배열이니까 이때는 B부터 알파벳 순으로 정해보도록 할게요. A에 5가지 썼고 B는 A와 다른 4가지, C는 뭐 AB와 다른 3가지 씁니다. 그리고 D가 3가지가 맞나? AC하고 다른 색 3가지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E에서 이제 좀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만약에 E 주변에 있는 BAD가 B하고 D가 다른 색이면 E 주변에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색이 써먹힌 거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E는 2가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B하고 D가 같아버리면 E 주변에는 2가지 색밖에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B, D가 같을 때는 E에는 3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럼 D는 아까 가정했던 것처럼 B하고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BD가 만약에 다른 색이다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A, B, C, D 순서대로 정할 텐데 A는 5가지, B는 4가지, C도 3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D에 가니까 2가지가 돼요. 요거 색칠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 왜 2가지냐? A씨하고는 다른 색이어야겠고 붙어 있으니까 다른 색이죠. 근데 B하고는 다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B 색이 A씨와 다를 테니까 결국은 3가지 색이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가지가 됩니다. D가. 그럼 E는 A, B, D가 주변에 다 다른 색이니까 남은 게 이제 2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 4, 3, 2, 2에 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D가 같다면, 자 그러면 B가 정하는 색을 D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D는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A에 5가지, B에 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요? A, B와 다른 색인 3가지가 되겠죠. D는 1가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E는 B하고 D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A는 혼자 색깔을 씁니다. 그러면 주변에 쓴 색이 2가지니까 E는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5, 4, 3, 1, 3 곱해서 180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은 1번, 2번의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는의 관계니까 경우의 수를 더해줘서 42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연습을 해줘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는 숙제로 한번 풀어보겠어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볼 텐데 5번하고 9번, 11, 12번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순열과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